한국 현대 정치사는 단지 권력의 쟁취를 둘러싼 격돌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싸움의 방식에 대한 나름의 규칙이 존재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극심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죽이지 않는다고요? 광복과 분단의 시기 대한민국은 태동하는 국가의 불안정한 중심 속에서 극단적인 이념의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정치의 주체들은 공산주의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의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은 있었지만 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조병옥, 장명과 같은 인물들은 선거를 통해 경쟁하는 상대로 존중받았으며 완전한 제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다는 전제가 정치 안의 싸움에 일정한 균형을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군부 권위주의 시대로 접어들며 정치적 억압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는 정적을 없애되 왕위는 유지한다는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구속과 탄압을 받았지만 완전히 정치판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부 정권은 강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차기 통치 정당성을 위한 정적의 생존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은 몰락할 수 있어도 왕위 계승의 형식은 남겨두었던 셈입니다. 1987년 직선제를 통해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치에는 본격적인 정권 교체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시기의 정치 싸움은 강렬했지만 일정한 도의가 있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적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며 사명과 포용이라는 제스처가 반복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부패 의혹에 침묵했던 장면은 적을 죽이지 않고 경쟁의 룰을 유지하려 했던 시도들이었습니다. 싸움은 격렬했지만 미래의 정권 교대를 염두에 둔 살아있는 게임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몰아세우되 완전한 제거는 자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세웠지만 동시에 제도적 경쟁 구도는 유지되었습니다. 패배한 정치 세력도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고 상대 진영 역시 다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아직 전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싸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흐름이 명백히 바뀌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를 더 이상 경쟁자로 대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지워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 상대 정치 세력의 지도부를 향한 압수수색과 기소, 검찰권의 전면적 개입은 이제 정치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제거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패배자가 추락할지언정 언젠가는 복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패배와 동시에 삭제되는 정치적 실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이지 않는다는 말은 고대의 절대군주에게 바쳐진 도덕적 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였습니다. 왕을 죽이면 그 왕을 죽인 자 역시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진실이었습니다. 정치란 궁극적으로 공존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싸움은 치열할 수 있지만 상대를 완전히 말살하는 전쟁으로 바뀔 때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경쟁이 가능한 민주주의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연쇄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 내전의 시대일까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치는 정말 전쟁이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걸까요?